자, 그래서 함수의 미분인데요. 미자가요, 아주 작게란 뜻입니다. 아주 작게. 미자가 아주 작게란 뜻이고, 분자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이야. 아주 작게 잘라서 뭘 구할 거냐면,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그게 미분이고요. 뒤에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적분도 있잖아요, 적분. 그죠? 적분은 뭐냐면, 분은 그대로 자른 게 맞아. 근데 적자가 무슨 적자면, 다 한문이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그죠? 적자가 쌓을 적자야. 쌓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게 자른 거를 쌓았어.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은 잘게 자른 걸 쌓아서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고요. 미분은 잘게 잘라서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입니다. 미분은요, 뉴턴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뉴턴도 맞고요. 라이프니츠도 맞습니다. 동시대 때 만들었는데, 뉴턴의 변화율, 미분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 변화율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기호 있죠? 적분의 인테그랄이라던가, 정적분 기호라고 불리는 인테그랄이라던가, 미분 기호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라이프니츠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편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특징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죠. 첫 번째,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야. 그죠? A.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델타 X야. 그래서 델타가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여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세워져 있는 이 직각삼각형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네, 델타 X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 점이 F의 A죠. 맞아요? 이게 FX면 네, 요게 fx라는 함수이면, 요게 fx라는 함수이면, 이게 fa이고, 이 뒤에 있는 점이, f의 a 더하기 델타 x, 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곡선. 곡선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직선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의 값이죠. 여기 이거. 요만큼이 델타 y, 요만큼이 델타 x입니다. 델타라는 표현이 변했다는 뜻이야. 변했는데 얼마나 많이 변할 줄은 몰라요. 조금 일단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런 형태에서 우리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 게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 게 변화율,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죠.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를 해주면 요 값이 델타 y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P라고 하고 네,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하게 되면 얘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다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미분 계수는
개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2차항의 개수, 뭐 1차항의 개수에서 x제곱 앞에 붙는 그런 게 개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개수인 거고 미분계수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잖아.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그러면 변화율 자체가 요 델타 x가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델타 x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갈 때 델타 x 0으로 갈 때에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엄청 작아지겠죠? 이 구간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뭐가 존재하면 이거의 극한값 곧 어떤 의미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 여기 정의했던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게 존재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f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의 의미가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얘가 엄청 짧아졌을 때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으세요. 이게 잘 안 와닿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더라도 연속이면 다 미분 가능할 것 같아요. 연속이기만 하면 다 미분 가능할 것 같죠. 왜냐면 이렇게 다 줄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줄이다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다 이어서만 있으면 줄이면 줄여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명제예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건 맞아.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점들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냐면 첨점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에요. 첨점이 뭐냐면 뾰족한 점들 있죠. 뾰족한 점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다 돼. 다른 데서는 다 되는데 이 점 있죠, 이 점. 이 점에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정할래요? 이쪽이나 이쪽에 속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죠? 여기 있는 기울기는 어떻게 할래요? 딱 이 점에서는 기울기 어떻게 할래? 여기서 시작했어? A를 시작했어? 그러면 델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양수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꼭 양수일까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뾰족한 점들, 첨점은 다 미분 불가능하다. 왜냐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좀 다르거든요, 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다 안 된다는 결론은 나중에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어떠한 함수도 있냐면 이거는 약간 교육과정 밖의 이야기이긴 한데 뭐 어떤 함수가 있냐면 네, 뭐 나중에라도 뭐 배우실 거니까 토메 함수라는 애가 있어서 그 토메라는 수학자가 만든 함수겠죠. 그래서 토메 함수라는 애가 있어서 뭐 유리수이면 뭐 0, 무리수이면 1. 네, 이런 fx 함수를 정의합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x, y잖아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 유리수가 많을까? 같아요?
답을 알려드리면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유리수도 엄청 많고 무리수도 엄청 많잖아. 그죠? 근데 무리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수학에서 표현하냐면 선생님 유리수도 엄청 많고 무리수도 엄청 많은데 개수를 어떻게 비교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연수도 무한대로 많죠. 자연수도 무한대로 많죠. 정수도 무한대로 많죠. 그럼 둘이 개수 비교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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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수가 많은 것 같죠? 자연수는 여기서 오른쪽만 있을 거고 정수는 다 가져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수랑 유리수도 그런 관계죠. 정수는 다 이렇게 1, 2, 3, 4 이런 애들만 있는데 유리수는 0하고 1 사이에 유리수가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5분의 1도 있고 6분의 1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죠? 무리수는요. 그 유리수 사이를 더 빽빽하게 채워요. 무리수들은 그 유리수 아무리 뭐 0.00001하고 0.000000001하고 사이가 엄청 좁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유리수도 잡을 수 있긴 하죠. 중점 잡으면 되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무리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그것까지 증명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무리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1이야, 1. 대부분이 다 1이야. 근데 x가 유리수일 땐 다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0에도 한 줄, 1에도 한 줄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얘가 나중에 뭐 연속의 정의를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모든 유리수 점에서 연속이에요. 모든 유리수 점에서 연속인데 미분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런 함수야. 토마의 함수. 뭐 그런 애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를 드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학 가서 뭐 수학 더 전공하시면 배우실 내용이고 대표적인 아이예요. 그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굉장히 많이 속는 문제야. 굉장히 많이 속는 명제예요. 그 명제의 대부분의 답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실 거야. 근데 이게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안 돼. 근데 이것도요. 약간 그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지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뾰족하게 그렸다고 해도요. 얘를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 멀리서 볼 때는 되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뭐 가까이 가보니까 되게 뭉뜩하니까 이거 미분 가능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학적 학문이라서 아무리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게 계속 뾰족하게 나온다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는 약간 뭐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 인지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뭐 델타 x가 0으로 극한값을 가지면 연속 미분 가능하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에 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요때 함수값을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분계수 계속 해요. 네. 중간에 이게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 미분계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의 A 아니면 Y'인데 X는 A 첨자로 적던가 아니면 dx분의 dy에서 x는 a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써요.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이거 기호 잘 안 씁니다. 이 기호는요. 뭐 할 때 나타나냐면 dx dy를 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은 간단해서 dx dy밖에 잘 안 구해. 근데 dx분의 dy가 아니라 뭐 dx분의 d세타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d세타 없애주려고 뭐 그죠? dx분의 d세타 뭐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dy분의 d세타 그 다음에 dx분의 dy 곱해서 얘를 구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 따라서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dx분의 dy 이런 형태가.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쓰더라. 라는 거는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해서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그 접선을요, 여러분들은 되게 엄밀하게 따져본 적이 없어요. 접선을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접하는 선,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런 함수가 있어요? 뭐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서 요게 접선의 기울기 F'A네. 뭐 이렇게 나타내요. 그죠? 근데 그냥 이건 결과를 자꾸 보니까 여기니까 뭐 기울기가 이렇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의를 한번 따져보세요. 정의를 한번 따져보세요. 정의는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평균 변화율 델타 X가 있다가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갔을 때가 미분계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접하는 선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를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 이런 애가 있었던 거죠. 점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접선의 의미를요. 이렇게 자른 게 할선이라고 하거든요. 할선. 잘랐다 해서 자르다 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선, 자르는 선인데 이 접선을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할선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선의 극한. 자르는 선이 점점점 가까이 와. 정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3번이 뭐예요?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주로 미분 가능을 이렇게 줄여서 미가라고 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이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모든 연속한 점은 미분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각하세요. 지금 이 말이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죠?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뾰족한 점들이 발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분 가능한 점들을 생각하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부드러운 게 사람마다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뾰족한 점들은 부드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뾰족한 점들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면 다 미분 가능하겠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이런 점들 배우면서 약간 엄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지면 그건 그냥 약간 시각적인 의미예요. 시각적인 의미.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극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연속이다. 이해됐어요? 그 연속의 의미는 얘랑 좀 달라요. 연속의 의미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에요. 연속의 정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랑 연속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연속의 정의에 미분 가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미분 가능이랑 연속이랑 연관 짓지 마세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건 맞아요. 미분 가능이면 연속하는 건 맞지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건 절대 아니야.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애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굉장히 기본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죠? 네, 조금만 필기하시고요. 두 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함수랑 연속이랑 어떤 관계냐면 함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연속 함수가 있겠죠. 연속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으면 연속이야. 그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겠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함수겠죠. 함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야 당연히. 그죠? 연속이어도 함수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더라. 일단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잠깐 프린트 좀 가져올게요. 프린트를 다른 걸 가져왔거든요. 잠깐 풀고 계세요?
쏘리 쌤이 실력을 뽑아가지고 기본인데 그죠? 자 봅시다 앞에.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그 문제 맞죠? 맞아요? 네. 자, 그거일 때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f' 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이걸 만족시키고 x가 0일 때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1번 연습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그 f에 0 더하기 h하고요. f에 0 마이너스 h가 같은 거죠. 그 y축 기준으로 이쪽 저쪽이 지금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힌 모양으로 같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미분 가능하다는 거 아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히니까 너무 뭉툭하게 그렸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질 테니까 이건 미분 가능해 안 해?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얘가 어떻게 최소한 어떻게 되겠더라? 뭐 최소한은 이렇게 이차함수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림만 봐도 그냥 0입니다. 그림만 봐도 그냥 0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그쵸?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 0이라는 게 와닿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수능 문제 나왔어. 그러면 그냥 시간이 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엄밀하게 한번 봅시다. 얘가 진짜 0이 되는지. 자, 그래서 0 기준으로 플러스 h 마이너스 h, h라는 게 굉장히 작은 미소 변화량일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같다는 의미예요. h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의미일 거야 라는 걸 하면 이렇게 너무 찍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니까 f'의 0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제로. 요게 f'의 제로죠. 맞아요? 자, 그러면 뭐랑도 같아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들어와도 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겠죠? 얘를 얘로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얘를 얘로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게 같아야 미분계수라고 그랬죠, 제가. 맞아요? 요 위에 아래 게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호도 같아야 돼요. 부호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돼. 그래서 f의 0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제로인데 뭐 마이너스 달라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가 되죠? f'의 0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랑 h 0으로 가든 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 성질에서 배우셨죠? C 같은 거 곱해져 있으면 H랑 상관없는 C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꺼내야 된다. 시그마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f'의 0의 마이너스 값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항하면 되죠. 그럼 2배의 f'의 0이 0이죠. 그러니까 뭐 2로 나눠도 같으니까 f'의 0은 0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당연히 0이어야만 미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뾰족하게 생긴 미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그 미분의 정의 이용해서 문제 푼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앞에 봅시다. 자, 2번은 뭐, 마찬가지로 그냥 뭐, 미분하는 거 연습해. 이런 뜻인데, F의 1이 얼마예요? F의 1이 1. F'의 1이 3. 뭐,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떠한 형태로 맞춰줘야 되냐면 x가 1로 가잖아. x-1에 fx-f의 1 맞춰줘야 f'의 1이에요. 이렇게 맞춰줘야 f'의 1입니다. 얘는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같은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뭐 이용하라는 거에서 주어진 요거 이용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맞춰줘야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뭐 하나 바꿀 수 있냐면, F1이 1이야. F1이 1이야. 근데 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길 바라죠. 맞아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의 제곱 마이너스 f1의 제곱 해도 되죠? f1이 어차피 1이니까 제곱해봐야 1입니다. a제곱 빼기 b의 제곱 뭐? 합차. 합차.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해? x-1분의 fx-f1만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는 뒤로 넘기면 되죠. fx 플러스 f1 이렇게 넘기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차피 1로 간다면서요. 얘가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1로 가요, 얘도. 선생님 갑자기 fx 어떻게 하죠? 1로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 있던 애야. 그러니까 리미트 x 1로 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얘는 f'의 1. 얘는 어떻게 돼요? 2f1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f'의 1이 얼마예요? 3, 2, 1인가요? 6이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떠한 형태로 바꿔라? 그 f'의 1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f의 1 요게 f'의 1이더라. 뭐 정의 이용해서 구하든 뭐 할 때 항상 미분이 정의를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H 모양 꼭 맞추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반드시 모양을 지키셔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fx-1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x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 x 붙어 있는 애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 나오죠? 1분의 1. 그 다음에 x-1에 f의 x-1이죠. 일단 하나 하고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fx를 집어넣어가지고 x로 묶어낼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없는 애를 만들어주면 뭐 더해주면 빼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써보게 되면 x를 1로 보낼 때 뭐 얘는 어차피 2분의 1로 갈 거예요. 그죠?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애는 x-1인데 x의 fx죠. 그러면 뭘 빼주고 싶냐면 x의 f1을 빼서 x로 묶으면 fx-f1 이렇게 묶어내고 싶은 거야. 근데 뭐 빼주기만 하면 성립 안 하잖아요. 더해주기도 해야 되죠? -1은 원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1에 x로 묶어내면 되죠. 그래서 x 묶어내고 곱하기 x-1분의 fx-f의 1 그죠? 얘가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묶어낸 거고 얘가 어떻게 돼요? fx의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되죠? f의 1이 1이잖아요. 그죠? f의 1이 1이니까 x-1분의 x-1인 거죠. 그죠? 더하기가 어떻게 묶이냐면 여기서 한번 묶어야겠네요. 헷갈리시겠다. 네. 얘를요 여기를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안 헷갈리겠네. 지금 요게 필요한 거니까 얘만 쳐다볼게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애는 x-1분의 x-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가 어떻게 되죠? 얘 2분의 1 될 거예요. 1로 가니까. 그죠? 얘는 2분의 1에 x는 1이야. f'의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f'의 1이 3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3 더하기 1이니까 4에서 2가 되겠죠. 네, 필기하시고요. 자, 반드시 그 미분 같은 경우는 형태를 꼭 지켜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를 꼭 지켜서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3번이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f'의 0이 2분의 1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갈 때 네, n의 세제곱에 f의 n분의 2 마이너스 f의 제로의 세제곱이네.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네? 우리는 0으로 보내야 되는데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 0인 거 아시죠? 무한대분의 1이 0인데 얘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 맞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분의 2를 x라고 둡시다. n분의 2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되죠? n은 x분의 2가 자리 바꾸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가죠.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이 기호 아시죠?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좌극한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붙으면 우극한이 0이 오른쪽에서 간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식을 바꿔볼게요. 네, 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씌워버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서 식을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뭘로 가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그죠? n은 x로 n은 x분의 2인데 네, n은 0의 우극한으로 가요. 여기에 n의 세제곱이니까
x분의 2의 세제곱에 fx 마이너스 f0의 세제곱이죠. x 빼기 제로가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분모로. 그죠? 근데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그냥 밖에 있어. x의 세제곱인데 뭐 마이너스 0 해주나 마나 똑같으니까 형태 지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0. 그죠?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거랑 뭐 밖에 세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뭐예요? f'0.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8의 f'의 0. f'의 0이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2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이니까 1이네요. 그쵸? 세제곱 빼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f'의 a가 얼마? 3분의 1이래. 그러면 리미트 x가 얘 또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 뭐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면. 네. n이 무한대로 가고 fn이 앞에 또 붙어있네. 까먹으면 안 되겠네. f의 a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n분의 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네, 뭐 어떻게 할 거냐면 n분의 2를 x로 치환하고요. 그러면 n은 x분의 2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줍니다. 대입해주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n은 x분의 2니까 얘는 x분의 2, 그죠? 그 다음에 f의 a 더하기 x, 그죠? 마이너스의 f의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니까 얘는 2는 밖으로 꺼내죠. 그 다음에 x분의 1, x분의 1 동시에 나눠야 되니까 뭐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여기 플러스 됩니다.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A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뭐 강제로 해줘야겠네. 요거 해줘야지 프라임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플러스 되면 되는데 플러스는 여기다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의 마이너스 x의 f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지 말고요. 헷갈리실까봐.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f의 a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a가 들어오는 건 아시겠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쓸까요?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죠? 요 이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가 바로 뭐예요? 2배의 f'의 a 더하기 f'의 a죠. 그러면 4배의 f'의 a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켜줘야 돼. 항상 지켜줘야 돼. 항상 지켜줘야 돼. 항상 지켜줘야 돼. 아시겠죠? 항상 모양 지키셔야 됩니다. 항상 지켜줘야 돼요. 그거만 하시면 미분 끝나요. 네, 앞에 보세요. 4번은요, 약간 치환하는 문제인데요. 치환하는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죠?
자, 얘는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x가 2로 가는데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8이 5다라고 돼 있죠. 지금 보면 분모에 0 되는 꼴 정의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건 대학 가서도 안 돼. 그죠? 근데 얘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함수값을 가졌어.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0분의 0 꼴일 때는 정의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0분의 0 꼴일 때는 미분 가능해요. 0분의 0 꼴은 위아래 미분 가능해. 미분하고 나면 2x 되니까 0으로 안 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 꼴을 미분할 수 있다. 그거 나중에 로피탈 정리라고 배울 겁니다. 로피탈 정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정에 안 나오는데 정석에 나와. 그 이유가 계산이 편리해서 그래요. 0분의 0 꼴이야? 그냥 미분해. 위아래 미분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지 않고는 얘가 정의가 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2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의 3이 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f의 3이 8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이거 fx이길 바라죠. fx-f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2로 가. 그죠? 그러면 t는 어디로 가? 지금 x가 2로 가. 그러니까 t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2 더하기 1이니까 3으로 가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요거 집어넣어서 뭐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t가 어디로 간다고요? 3으로 갑니다. t가 3으로 가요. 얘는 x제곱 뭐 이거니까 x는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 넘겨주면 x가 t-1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뭐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는 f의 t-f의 3이야. t-니까 얘가 t-3이면 좋겠어. 그죠? 보이죠? 이게 ft-f3이니까 얘가 t-3이면 f'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 1 맞불 되네. x-3 있네. 그죠? 그래서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t-3에 뭐 이거는 뒤에는 곱해줄 거고요. 뭐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ft-f의 3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t가 3으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4분의 1로 가죠. 4분의 1.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4분의 1의 f'의 3이죠. f'의 3의 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네? 이걸 구하는 거라고요? 이거 5라고 줬네요. 난 이 값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5죠, 5. 그죠? 그러면 f'의 3이 곱하게 되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 문제 풀어보세요.